진주 향당의 황경규 상임고문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고모님. 앞으로 우리 경남 지역의 역사를 비롯해 가지고요, 다양한 역사 속의 인물 또 에피소드 소환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난 6월 1일이 의병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역사 속의 의병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한국사에서 이 의병은 거의 전 시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외세의 침략으로 국가가 위기에 봉착하면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임진왜란 당시의 의병과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시대 의병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병의 활동과 의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의병 이야기는 의병의 정의와 또 의병의 날 제정이 있죠. 네네. 여기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정의하는 의병은 외세의 침략과 국가 위기에 맞서서 국가의 부름에 동원된 것이 아니라 예. 향토 방위, 지역 향토 방위 등의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난 민병 중심의 저항 조직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키워드는 자발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네. 의병의 신분은 뭐 시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양반에서 천민에 이르는 전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병 부대를 이끄는 의병장은 주로 전직 관료나 유학자들이고 네. 의병의 주력 부대는 농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병의 날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애국심을 기리고자 지난 2010년 제정이 되었습니다. 네. 의병의 날이 6월 1일인 이유는 예. 임진왜란 당시에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의령의 망우당 곽재우 장군의 거사일인 4월 22일을 양력으로 환산을 하면 6월 달이 되고 그렇군요. 네, 호국 보훈의 달의 첫날인 6월 1일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네. 매년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네. 현재 의령군을 비롯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날을 맞아서 다양한 기념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속의 의병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임진왜란 당시 패망의 위기에 몰렸던 조선을 위기에서 건져 올렸던 조선의 히든 카드가 바로 의병이었죠. 네, 맞습니다. 예. 임진왜란 초기에 그 왜군의 압도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건재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예. 거의 외계인급 활약.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실제로 진짜 선생님. 예, 외계인급 활약이죠. 예. 23전 어떻게 이겼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분은 지는 싸움에는 안 나갔죠. 네, 정말 네. 지금도 미스테리합니다. 정말 그렇죠. 그분. 그래서 위대한 것이죠. 네. 자, 그럼 두 번째가 의병의 봉기죠. 의병이었습니다. 예. 사실 그 무려 7년 동안 조선을 정탐을 했던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예, 임진왜란을 일으킨 게 1592년 4월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임진왜란 초기에는 관군들이 거듭된 이게 패배를 했죠. 네, 그래서 한양이 개전 20일 만에 점령이 돼버렸고 이로 인해서 이제 왜군의 승리로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왜군이 몰랐던 게 있죠. 바로 조선의 히든카드 의병이었습니다. 예,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일어난 의병들은 낙동강 전선 사수하고 그다음에 곡창지대인 전라도 진격을 막아내면서 네, 임진왜란 7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예. 임진왜란 최초의 의병이 창의한 곳이 바로 경상도다. 이것도 참 어찌 보면 그렇죠.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랑스러운 일이죠. 뿌듯한 일이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이른바 경상우도 3대 의병장 네, 이게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 조선의 히든카드 의병운동에 있어가지고 정말 그 주목되는 곳이 바로 경상도 지역의 의병운동입니다. 네네. 임진왜란 최초의 의병장인 망우당 곽재우가 경상도 의령에서 예. 처음으로 의병을 일으켰고, 홍희 장군. 예, 홍희 장군. 그다음에 내암 정인홍이라는 분이 합천에서, 합천이고요. 예, 그리고 홍암 김면이라는 분이 이제 고령에서 각각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분들을 경상우도
3대 의병장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의령의 망우당 곽재우, 그리고 합천의 내암 정인홍, 그리고 고령의 송암 김면, 네네. 이렇게 세 분입니다. 네네. 네. 조금 이제 자세하게 보면 임진왜란 직후인 4월 14일과 15일에 전투가 있었는데요. 네. 이 부산 진성 전투와 이 동래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모두 패배를 했고요. 바로 그 직후인 4월 22일에 경상도 의령에서 잘 아시다시피 이 홍희 장군으로 불리는 망우당 곽재우가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네. 스스로 이제 깃발에다가 청강 홍희 장군, 하늘이 하늘이 내린 내린, 홍희 장군이라는 글을 이제 적고 네, 곽재우는 이 기강 전투와 정암진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네, 네. 이 기강 전투는 이제 낙동강과 난강이 이제 맞닿는 지점에 말뚝을 박아놓고 왜군들이 오면 싸워서 이겼던 전투고 네. 이 정암진 전투는 잘 알죠. 이제 전라도 쪽으로 가는 편말을 미리 왜군이 설치를 해놨는데 그 편말을 늪지대로 이제 방향을 바꿔 넣어버리죠.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왜군들이 진격을 하다 보니까 이 점점 이제 늪으로 계속 쭉쭉 간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망우당 곽재우는 변신술의 기재이기도 하고 지략 가셨네요. 그렇죠. 진짜. 예, 굉장한 그래서 이제 경남 지역에서 봤을 때 이 망우당 곽재우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합천의 그 내암 정인홍 의병장 같은 경우에는 진주권을 중심으로 지역 방위를 담당을 했고 뭐 대표적인 전투로는 성주성 전투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영남 의병대장에 임명이 되기도 했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고령의 송암 김변은 조종도, 곽준, 문희 등과 의병을 일으켰고 예. 무계 전투라는 곳에서 이제 무계라는 곳에서 어디입니까? 무게가? 나는 고령입니다. 아, 고령입니다. 예, 고령 무계에서 네, 네. 의병대장의 교수를 받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경상우도 3대 의병장은 임난 초기에 일본군의 전라도 진격을 막고 예. 낙동강 전선을 사수해낸과 동시에 전국적인 의병 창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강군이 다시 좀 이렇게 전투를 할 수 있는 재정비 기간을 벌어줬고 그래서 사실상 임진왜란의 전황을 바꾸는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학계에서는 경상우도 3대 의병장의 활약이 이순신 장군이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했다. 뭐 이런 평가도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경상우도 3대 의병장의 배출과 또 의병 항쟁의 사상적 기반을 근데 제시했던 인물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사상이 있어야 그분들의 그런 의병 활동에 있어서의 네. 정신적인 어떤 그런 큰 모티브가 있어야 그렇죠. 그래야 유지가 되는 것이고 또 열심히 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분이 남명 조식 선생이었다고요. 그렇죠. 네. 예. 학계에서도 사실 이 경상우도 의병의 멘토가 바로 남명조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남명 문화에서 임진왜란 최고의 의병장과 의병들이 배출된 것도 사실이고요. 네, 네. 당시 남명조식의 문인으로서 창의한 학자가 60여 명에 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예. 남명은 경상우도 의병의 멘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의령의 망우당 곽재우는 남명의 외손서이고 오. 그다음에 내암 정인홍은 남명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송암 김면도 남명의 제자였습니다. 이외에도 내암 정인홍의 그 제자들 중에서도 한 90명 가까이가 예. 의병을 창의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남명 조식은 이제 처사죠.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언거하면서 이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각종 상소문을 많이 올렸습니다. 예, 예. 남명 선생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을묘 사직소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이제 단성소라고 합니다. 단성 현감에 제수를 했는데 예. 이제 그걸 거절하면서 이제 소를 올렸는데 그 이제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를 드리면 그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대비께서 문정 황후죠.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던 대비께서는 비록 생각이 깊으시다 하나 깊은 궁중의 일개 과부에 전하지 않고 전하 어린 전하의 명종이죠. 명종께서는 다만 선왕의 일개 어린 후사일 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네. 이제 거의 그 죽을 위기에 아니, 그러니까요. 처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남명 조직은 이제 평소에도 이런 외국의 침략에 대비해 가지고 이 후학들에게 상당한 그 대외관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대외가는 그 외구를 향한 예. 그죠?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소 남명의 이 같은 행위의 실천, 의를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제자들에게 위험 앞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백성과 더불어서 구국의 선봉대가 되어 조선을 지키는 의병들의 멘토가 될 수 있었다. 그렇죠.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정도가 되시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의병들이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그렇죠. 아닌가 네, 생각이 네. 들고요. 네. 자, 경상도 의병들의 활약으로 임진왜란의 전황을 바꾼 전투가 바로 진주대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임진왜란 초기에 왜군이 이제 전라도로 진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네. 이 전라도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이 또 경상우도 의병들의 노력이 또 상당히 컸습니다. 네. 1592년 10월에 일어난 진주 대첩인데요. 진주 대첩에는 경상우도 의병장의 상당수가 전투를 지원을 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곽재우는 심대성, 그다음에 김면은 김선, 예. 정인홍은 이 김준민을 보내서 지원을 했고 예. 이 외에도 전라도의 최경혜, 임계영, 조기룡, 조응도, 최광, 이달과 같은 의병들이 진주 대첩을 이룩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죠. 하여튼 가까이 있는 의병들이 다 모였었죠. 그때. 그렇죠. 그때는 예. 다 모였었죠. 네네. 예. 그래서 이 진주 대첩으로 인해서 사실상 왜적은 이제 호남으로 진출되는 것이 이제 좌절이 되었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순신의 활약으로 보급선이 차단되고, 그리고 그 이듬해 1593년에는 이제 명군이 참전을 그렇죠. 했죠. 네네. 이제 이렇게 되면서 강화 해담이 벌어지게 됐고, 이에 따라서 이제 평안도하고 함경도까지 진출했던 일본의 모든 병력이 이제 남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네. 자, 그래서 한국사에 있어 국난 극복의 DNA가 바로 임난 의병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 솔직히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없죠. 네, 네.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임난의병은 국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피지배층이 위기가 닥친 나라를 위해 지키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던 이 사실 이 독특한 유전자를 가진 국민성이 발휘된 역사적 사건이다. 가만히 뭐 있지 않죠. 예, 국난이 그렇게 생기면. 봐야겠죠. 예. 예. 그래서 이러한 국난 극복의 DNA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노골화되기 시작한 구한말과 대한제국 시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네. 바로 한말 의병입니다. 한말 의병은 반봉건 반외세, 네, 항일투쟁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조선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받게 되면서 1895년 의병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1907년에는 예. 이 의병 전쟁이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예. 보통 이 한말 의병은 위정 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들이 중심이 되었고 네. 동학 농민군을 중심으로 한 반봉건, 반외세 항일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한말 의병은 시기적으로 을미 의병과 을사 의병, 정미 의병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을미 의병은 칠러 내각을 수립한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 그리고 단발령을 계기로 을미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유인석과 진주의 신함 노은규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을사 의병은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이 되고 통감부가 설치되는 이 을사 늑약이 체결되면서 그렇죠. 농민 운동 조직 중심으로 의병 운동이 좀 전개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 나중에는 이 조선의 마지막 선비로 불리는 면함 최익현 선생 같은 분들도 의병 활동을 많이 하셨죠. 네. 다음은 정미의병은 1907년인데 고종의 해이금 일사 사건과 한일 신협약 뭐 이른바 정미 예. 7조약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고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이 되면서 의병운동이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네. 이때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태백산 호랑이로 불렸던 신돌석 장군. 신돌석 장군. 예. 유명한 분이죠. 네. 이후에 이제 일본 군들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작전을 감행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의병들이 해외로 망명을 해서 독립군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의병 전쟁은 독립 전쟁으로 개성이 되었고 이러한 국난 극복 DNA가 해방 공간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모든 의병 운동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뚜렷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의병운동은 한국사를 통틀어 볼 때 분명히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나라로부터 받은 은혜도 없이 위기가 닥치면 네. 떨치고 일어나는 독특한 유전자를 가진 민중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이 의병이 많은 나라일수록 강대국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병 정신의 선양은 유명한 의병장을 배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런 의병 자체가 필요 없는 부국 강병의 나라를 만드는 데 있다라는 시대의식을 갖는 데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호국 법원의 달을 맞아서 대한민국 의병 역사가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나라가 얼마나 힘이 없으면 당시의 지배 계층이 얼마나 힘이 없고 무능했으면 그렇죠. 민중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일은 반복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의병장이 필요 없는 나라라는 그렇죠. 게 네. 정말 좀 많은 의미가 있지 않나 예,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주향당의 황경규 상임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